안정감이 잡힌다는 소리는 나와. 사람 덕도 들어온다라는 얘기야. 내가 가는 길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자, 안녕하세요. 황해도 만신 정도령입니다. 2026년 병원년 쥐띠 운세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2026년 병원은 우리 GT분들의 운세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키워드들을 뽑아보면 올해는 좀 어떤 좋은 키워드들이 좀 생각나실까요? 몰라. 뭔 키워드 씨발 얼어 죽을 키워드를 뽑고 지랄이야. 그냥 그러면 선생님 스타일대로 가볼 건데 전 보면 되지. 네, 이분들의 과거 인생을 잠깐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쥐띠들은 머리는 뛰어나고 좋아. 좋은데 사람의 인연대를 잘 만나야 되는데 흥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쥐띠뿐만 아니라 다른 띠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가 얇아서 이게 흥하고 망하고가 결정을 짓는 게 많다. 기가 좀 얇다.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도 있겠지만 자아도 셀 수도 있거든. 그러나 옆에 사람의 얘기, 입설, 그런 기가 얇아. 아, 그래요? 자기 주장과 자존심인가 자아가 센 사람이 오히려 기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엉뚱한 사람한테 넘어갔지. 엉뚱한 사람 조언을. 그게 왜 엉뚱한 사람이냐는 소리가 뭐냐면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은 짜증나고 화가 나. 그게 쓴소리. 근데 쓴소리가 맞는 소리. 그게 조언인 거지, 조언. 네네. 근데 조언을 세게 나가면 자존심이 상해. 근데 이 비율을 살짝 맞춘다는 조언 있잖아. 약간 좀 띄워주고 그렇게 달래주고 그러면은 홀따닥 넘어가. 그게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길을 살려주는 거지. 너는 잘하고 있어. 뭐든 똑똑해. 너 괜찮게 생겼어. 어쩌고저쩌고 칭찬일세. 그러니까 감언이설인 거야. 그런 거에 비유를 잘 하면 또 홀따닥 넘어가는 게 쥐띠거든. 그러니까 쓴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소리가 아니라 도움되는 소리인데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꼬집어서 예를 들어 너는 단점이 이거니까 이것만 고치면 잘 돼. 근데 그 단점 소리가 싫은 거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자아가 세서 그래. 귀담아 들을 소리와 귀담아 듣지 말할 소리를 뭐냐면 감정에 따라가는 거지. 쉽게 표현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기도 맞을 수 있는 형국이 크다. 왜 사기꾼들은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감언이설이 많은 거고 비율을 맞춰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길에서는 흥하고 망하고가 결정짓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GT분들은 어떤 쓴소리에는 좀 강하고 그걸 새겨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쓴소리라는 건 나한테 도움되는 소리와 도움이 안 되는 소리가 있을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연륜이 생기잖아. 산 세월이 있으니까 구분을 잘 지으라는 얘기야. 근데 GT뿐만이 아닌 거고. 우리 GT분들 꼭 인생의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2026년 병원년 신년에는 운세가 어떻게 풀이가 될까요? 자, GT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30대도 있을 것이고 40대도 있을 것이고 60대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기는 해. 근데 전반적으로는 흥한다 소리보다 안정감이 잡힌다는 소리는 나와. 안정감. 내가 마음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주변의 인연대라든가 연분 인연도 안정감이 든다. 그 안정감이 좀 드는 해운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평균은 그렇다. 그러니까는 이게 해운년이 넘었을 적에 병원년 같은 경우는 내가 물가라든가 해외의 기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 있어. 사람 덕도 들어온다라는 얘기야. 인덕이 들어와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의 인덕이 들어와야지만 재물도 버는 거고 좋은 사람, 바른 사람 조언도 듣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귀 기울인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 형사가 좀 비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직업군은 워낙 많은 세상이잖아. 그쵸. 직업군은 워낙 많은 세상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어. 왜 서류장이라든가 뭐라든가 준비할 게 많고 뭔가가 이동 변화운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불안정해. 직업을 갖고 있고 기업에 있더라도 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하고 또 틀린 직업군이라는 거는 내 자기 일.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일.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거야. 어느 곳에 소속을 되더라도 영업화해도 개인 일이야.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덕이 붙는다라는 얘기야. 이제 앉아서 쉽게 말하면 이 세무적인 부분이라든가 법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그런 직을 갖고 계신 거잖아. 근데 책상머리에 있는 직업들. 책상에서 내가 모든 서류를 만지작 하는 직업들은 일은 대지게 많을 거야. 일은 많은데 실속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 본인 자체는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살으라는 얘기다. 일은 뒤지게 많어. 단지 요령을 피우는 거는 실속을 차리는 건 자기가 요령이야.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것보단 나아. 노는 것보단 나아. 하지만 내가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 바쁘다. 바쁜 대신에 지친다. 사람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도 받는 건 당연하잖아. 그쵸. 근데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나은 게 뭐냐? 왜? 그에 바쁘면 다음에 내 자리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그래. 나라는 입지 조건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GT분들의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건데. 안정성은 생겨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상머리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일은 넘쳐나는데 내가 뭔가 불안장애에 걸리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 하지만 다음 해를 바라봤으면 이 일을 똑부러 지게 하면 내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움직이는 자리가 이직이 아니라 승진수가 크구나 하면 쇠가 빠지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일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흥할 거다. 소리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덕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인덕은 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인덕이라는 거는 주위 사람 덕인 거야.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이 나은 거고, 업체면 업체도 인덕인 거잖아.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건데 소식인 거죠. 소식이 접어들어 온다. 그러니까는 이게 봄 시즌이 들으면서부터 나한테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야.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을 적에 이 사람들을 잘 신뢰감으로 내가 잘하면은 크게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인덕이 들어오는 시즌. 그게 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봄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운기가 활발히 발동되는 건 3월 달부터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기가 활발하게 발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봄의 봄바람에서는 이제 따스하게 운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람의 덕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사람의 덕을 가지고 내가 신뢰를 높이 쌓은다 그러면 여름 시즌 중에 재물을 손아귀에 쥐겠지. 그렇게 해서 1년 12달을 좀 슬기롭게 지내라는 얘기고